이슈 토크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최대 피해를 기록한 동해안 산불이 200여 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최근 부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산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만큼 산불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엄영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건조한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산불로 인해 곳곳에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에서도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먼저 부산 지역의 산불 발생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산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벌써 12건의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4배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산불이 동시간대에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산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가을철이나 봄철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는 산불이 가지고 있는 잘 발생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기온이나 강한 바람, 낮은 습도 이런 요건들에 의해서 산불이 잘 발생될 수 있고 이는 기후적인 요건들이 갖춰져서 사실 부산 지역의 산불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아홉산에도 산불이 발생했던 만큼 부산의 산불을 안심할 수는 없겠는데요. 산불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키우는 데는 보통 건조한 날씨 또 강풍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산불이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산불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을까요? 건조한 날에 네.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건조한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보통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네. 약간 4월 달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근데 4월 달 중에서도 특히 어느 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등산을 혹시 많이 간 게 네,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가장 많이 산에 가는 날이 언제일까요? 따뜻한 봄철. 봄철. 네, 특히 식목일이라는 날짜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날짜로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네. 산에 나무를 심으러 많이 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월 5일 식목일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불의 주요 우리가 3요소라고 부를 때는 연료, 공기, 열 이런 요건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는 산불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강화되고 이런 요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산불이라는 것 자체는 점화되는 점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에 의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의 원인이 인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도 강릉에서 동해로 번진 이 산불이 인근에 거주하던 방화범이 토치로 불을 질러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방화 혹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실수로 인해서 불이 발생했을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산불에 대한 처벌인데요. 네. 실제로 산림보호법에서 우리가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일반 주민들께서는 사실 이 처벌이 강화됐다는 사실조차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방화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그다음에 네.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심지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산불을 놓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실수로 방화를 한 경우에도 네. 이 산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서 실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고의면은 징역 5년에서 15년, 실수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정리하겠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로 기록이 됐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부산의 금정구 아홉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번 산불은 유독 진화와 재발화를 거듭하면서 진화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산불 재발화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산불의 재발화가 일반 화재보다 훨씬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면 이
수목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이제 내뿜게 되죠. 그래서 산불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 산불의 재발화가 굉장히 심한데 이는 공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공기의 수축과 팽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이 수축이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실 여름과 겨울을 생각해 보면 여름에 조금만 움직여도 덥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숨이 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숨이 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서 산소가 이제 팽창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산은 평지보다 공기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재발화가 훨씬 쉽고요. 그다음에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불씨가 훨씬 더 멀리 퍼지는 효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화의 우려가 높고 또 재발화의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잘 확산되기 때문에 불씨가 더 멀리까지 확산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산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데 야간에는 특히 진화 헬기가 운행되기가 어렵고 또 시야 확보도 어려워서 진화 작업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야간에는 사실 우리가 진화 인력이나 장비들을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야의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바람이나 그다음에 뭐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낮보다 밤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새벽 시간대로 가서 이런 그 기상 조건들이 비교적 안정화되면 다시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밤에 이제 산불을 빨리 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우려들은 하지만 그렇죠. 네, 결국 투입되는 인원이나 장비의 안정성들을 고려하면 사실 심야에 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 실제 인력을 통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시간보다 헬기를 통한 산불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낮 시간대에는 그래도 헬기가 담수를 한다거나 혹은 산불 근처에서 진화를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낮에는 그래도 이 조종사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낮에는 조종사 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진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는 그 안정성을 유지한다거나 균형을 잡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 야간 투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헬기 얘기를 다시 해보죠. 야간에는 동해안 산불도 그렇고 부산의 아홉산도 마찬가지로 밤사이에 불길이 다시 거세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헬기가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그랬었는데요. 산불 진화에 있어서 헬기의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산불 진화에 있어서 헬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일이 우리가 그 산 길을 쫓아서 산불을 꺼야 된다라는 위험도 있고요. 굉장히 큰 그 불길 속에 인력들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부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헬기의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은 물을 기를 때와 그다음에 물을 내릴 때, 물을 뿌릴 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헬기 자체가 물을 깃기 위해서 저수지 근처에서 이제 저공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을 담는 일종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을 뿌릴 때도 그 강풍이나 이런 상황에 맞서서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헬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홉산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참여했던 한 시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진화 대응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주관 부서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까지 사실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산불의 주관 부서가 불을 끄는 소방청이냐 아니면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림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산불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청의 지원이 이제 있게 되는 건데 관리하는 부서와 지원 부서의 차이들이 있고 또 여기에 지자체라는 일종의 관리 부서가 한 개 더 추가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부처 간의 협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산불의 규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이렇게 소관 부서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네, 보통 우리가 대형 산불, 중소형 산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이 산불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지게 되고요. 중소형 산불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휘권을 가지고 이 산림 피해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산불에 대한 지휘 책임이 각 지자체장이나 혹은 산림청장에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산불 관련된 지휘관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그 전문성 부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교육이 사실은 매년 한 1박 2일 정도의 강의식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산불이라는 것 자체에 가진 특성들을 고려할 때는 네. 우리가 최소 특정 시간 이상의 실습이 함께 포함된 교육들이 이수가 된다면 훨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조금 더 실습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냥 강의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1박 2일 모여서 강당에 앉아서 산불에 대해서 발생되면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 체계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강의식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방청,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가 계속해서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개선하고 개편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정말 당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산불은 초기의 진화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불을 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먼저 덮을 수 있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로 산불을 초기 진화에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불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실은 가장 빠른 대피가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인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빠른 신고를 통해서 초기 진압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소방청 등에 이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산불은 언제 어디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입니다. 최고의 대책이 예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등산할 때 라이터와 같은 이제 화기등을 들고 올라가지 말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산에서는 가급적이면 흡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혹여라도 그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을 이제 산에 버리는 이런 행동들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봄철에 논두렁 태우기와 같은 이 농업 관련해서 이제 논과 밭에 논두렁 태우기 등을 위해서 불을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불씨가 산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등산을 하러 산에 가봤더니 이 전자담배는 산에서 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자담배에는 이제 불씨가 없어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나요, 전자담배? 사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나 그다음에 보도 등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께서는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자담배에는 종류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액상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만 뿜어내는 전자담배도 있지만 실제 찌는 담배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담배꽁초와 동일한 담배를 피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의 열이 남아 있습니다. 화재라는 게 불씨만 있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고온의 열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을철, 겨울철부터 이어지는 우리 봄철 화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낙엽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네. 이 경우에 고온의 열이 발생되면
바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없더라도 열로 인해서도 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부산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네, 부산시는 4월 17일부터 부산시는 4월 17일부터 대형 산불에 대한 특별 대책 기간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기간에 산불 감시 인력들이 약 한 600명 동원이 돼서 산불 대응을 하게 되고, 실제 산불 다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등산로와 그다음에 이제 산불 통제 구역 등을 설정을 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임산 통제 구역이나 그다음에 산불 취약 지역 이렇게 600여 곳을 지정해서 실시간 감시들이 이제 집중 점검과 함께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재난안전 통신 기기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무인 감시 카메라나 혹은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시간 감시가 이제 수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이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산림 생태계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불 관리가 각별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 자원들을 생산해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 산이 산불에 의해서 훼손이 되면 네.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산불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듯이 산 속의 야생 생물이라던가 야생 동물이라던가 식물들, 그리고 인접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산불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재난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재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사람이 주의를 하면 산불의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산불로 인한 처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에 대한 주의, 그다음에 노력 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산림청과 소방청 함께해서 산림에 대한 이제 방화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처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재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만큼 사람만 조심한다면 예방하기가 쉽겠네요. 네, 올해 봄에는 더 이상의 산불 소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엄영호 교수였습니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사회 재난에 가까운데요. 누군가의 잘못이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